저희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고 있지만 정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네, 우울증에 대한 낙인이 강해질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더 치료를 받지 않는 그 음지로 숨게 되시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진짜 전 국민 모두가 정말 침통한 심경이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기사를 보고 너무 참담하고 경악했는데요. 네, 초등학생이던 하늘이, 하늘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이제 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그런데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걸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도 저희 직업과 좀 직결된 문제라 굉장히 놀라면서 좀 기사들을 봤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좀 처음에 의아했던 건 이거 그래도 오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진단은 아닐까?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네, 댓글에도 이게 어떻게 우울증이냐, 뭐 사이코패스겠지, 혹은 뭐 조현병이겠지,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어떤 질환에 더 낙인을 찍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아마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아니면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던 조울증. 우울증은 그 다음 가능성으로 우울증에다가 성격장애가 동반된 경우, 이 정도의 가능성 아닐까, 아마 우울증은 아니겠죠 라고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지금 진단서 내용도 좀 밝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좀 저희 놀라기도 했어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우울증 이력에 대해서 되게 타겟팅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좀 모였습니다. 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놀란 마음 속에서 격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한 낙인이 좀 사회적으로 찍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인 댓글이긴 한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어떤 교사는 다시는 뭐 그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교직에 있는 사람은 정신과 진료 이력을 모두 다 밝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정말 낙인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계속 낙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울증은 전 국민의 10%가 살면서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정말 흔한 질환이고 저희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 경력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정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예, 아마 강력범죄를 제가 뵙던 분이 저질렀다면 아마 이제 진단서나 뭐 치료 기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셨을 텐데 그런 적은 정말 없거든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요. 뭐 무엇보다 이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울증 자체에 대한 낙인이 더 강해지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이 강해질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더 치료를 받지 않는 그 음지로 숨게 되시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교직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은 이제 아이들의 건강에 달린 문제니까 정신과 이력을 모두 다 공개해라 라고 하면은 1번으로 일어날 일이 뭘까요? 아마 정신과를 기존에 다니고 있던 교사분들이 모두 다 진료를 그만두실 거예요. 직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정신과를 떠났으니까 모두가 더 안전해지는 거냐? 그건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실제로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증상은 더 악화될 거고, 그게 본인과 그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아마 허경 선생님도 그럴 거고, 저도 실제로 이제 교사분들을 여러 명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진료를 받는 이유가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본인도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싫어서 더 잘 집중하고 더 에너지를 회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치료를 선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뵙는 분들 중에서도
뭐 중간에 휴직을 하셨다가 다시 복직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뭐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더 좋은 좋은 선생님이다. 아, 이런 선생님 어디서 만나냐. 이런 얘기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울증 이력 자체가 어쨌든 이런 뭐 교사로서 혹은 사실 다른 직업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기존의 치료를 잘 받으면서 사회 복귀를 위해서 혹은 지금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중증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정신과 이제 보호병동이나 이런 곳의 시스템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 다시 한번 좀 시스템 점검을 하고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